네, 소모학입니다. 오늘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두 분 발제자의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는 그냥 두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하는 선에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의 완성은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야 됩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결국 위험한 불씨를 남겨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불씨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번져가지고 나중에는 온 산을 홀라당 태우는 이런 위험을 남겨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검찰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을 핑계로 해서 현재 검찰 조직에 있는 수사 조직, 인력, 예산 이것을 쥐고 있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제의 검찰 조직에서 수사 조직이나 인력, 예산을 잘라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외국 선진국 검찰청에서 수사 인력을 주지 않는 이유는 비록 일부 국가에서 검사가 법적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수사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안 수사권을 핑계로 검찰 조직에 많은 수사 인력과 조직과 예산을 남겨두게 되면 언젠가는 이 공소청이 현재 검찰청과 같은 조직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형사소송법에서 권한을 배제하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공소청에는 검사를 도와서 기소 업무에 종사하는 일부 이 검찰청 이 공무원을 남겨두는 것 외에는 전부 다 중수청이라든가 국가수사본부로 수사 인력을 전부 다 빼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검에 가면 포렌식 센터라고 엄청나게 큰 이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기관으로 이관을 해야 되고 또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이 조직도 반드시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보안 수사권을 요번에 완전히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검사들이 이런저런 5만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유를 대지만 현실적으로 검사들은 보안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핑계만 대고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이런 일들도 사실상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와 수사기관의 보안 수사 이행으로 다 해결이 가능한 사안들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왜 보안 수사 요구로 해결이 되지 않는지를 그들이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전혀 없습니다. 외국 어느 선진국 가더라도 검사의 기소권과 보안 수사 요구, 그 다음에 수사기관의 보안 수사 이행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아무 문제 없이 차질 없이 이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사법을 앞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보안 수사 요구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22대 국회가 이제 한 걸음 남았죠.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서 국민들이 열망하는 검찰 개혁을 완성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중요한 키워드 위험한 불씨를 남겨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수사 인력과 예산을 다 빼내야 된다. 그 다음에 검찰청의 디지털 포렌식 센터, 범죄정보 수집 이것이 수사를 안 하는 기관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 기관 예설수사기관에 이관해야 되는 그런 필요를 제기하셨습니다. 우리 최혁진 의원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고요. 우리 나와서 말씀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귀한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정말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원래 잡혀있던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왔습니다. 그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도 어쨌든 지금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안수사 요구권은 이제 국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안수사 요구권조차도 남발되는 사례들을 최근에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국민의힘 관련 정치인들에 대한 경찰에서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것을 계속 보안 수사를 요구하면서 시간을 끌고 결국 지방선거 이후까지 기소 여부를 갖다 밀어버린 케이스를 제가 법사위에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 보안 수사 요구권조차도 악용되는 케이스들을 좀 보고 있어서 저는 이제 어쨌든지 간에 초창기에 민주당이 얘기한 것처럼 보안 수사 요구조차도 제3의 기구에서 심의하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뭐 건익이라든가 이런 제3의 기구 내에 관련 기구를 둬서 보안 수사가 요구를 있을 경우에 그게 정말 타당한 요구인지 지금 당장 기소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사건을 왜곡하기 위해서 남발되는 것인지를 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요. 그런 걸 통해서 보안수사 요구권조차도 검찰이 남용하는 케이스들을 완전히 차단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고 관련 법안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초기에 민주당 내부에서 제3의 기구 국가수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던 취지도 그런 취지라고 보는데 다만 정부기구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에 아마 그 논의가 중단이 된 것으로 알지만 기존의 국민 인권을 위한 기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방안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서요. 오늘 여러 교수님들 또 법조인 여러분들께서 검찰개혁에 대한 말씀 주시는 거를 좀 귀담아 경청을 하고 저도 한번 생각들을 좀 잘 정리해 나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잠깐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여기 보면 무소속 국회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소속이 맞아요? 예, 무소속입니다. 아니 그 국민 소속이라든지 소속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소속을 예. 주장해서 네네. 국민의 뜻에 맞는 예. 좋은 의전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오병두 교수님.